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인데요.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또 듣기 좋게 잘 설명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듣기 좋은 목소리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네, 듣기 좋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 배경 설명해 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에 중동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이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는데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국을 방문했고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2019년 6월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방한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고요. 이번 방한에 롯데호텔에서 이제 묵는데 네. 이 객실 400여 개를 예약하는 등 정말 예. 통큰 스케일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정말 진심인 리액션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단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부자로 유명합니다. 재산이 전부 합쳐서 2,800조에 이르는데요. 가늠이 안 가는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9조입니다. 어머. 내년 예산 그러니까 639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분의 이름이 무함마드 빈 살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이름은 원래 이제 무함마드고 빈 살만이라는 것은 살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름은 사실 무함마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빈 살만 왕세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전임 왕세자 이름이 무함마드 빈 나예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이름이다 보니까 빈 나예프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빈살만 왕세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7년 6월 20일에 아버지 살만 국왕이 제1 왕세자 겸 내무장관이었던 조카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폐위를 하고요. 친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을 왕세자로 봉하는 이제 칙령을 내렸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왕위 계승에 있어서 세대 개천은 물론이와 사우디아라비아 최초로 부자 상속까지 이제 확정을 지었던 것이고요. 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제 초강경 반부패 운동 겸 권력 장악을 위한 왕족 수청을 주도해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사우디 왕족들을 전부 호텔에 가두고 또 왕족들이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어요. 이로써 이제 사우디 정계 막후에서 강력한 힘을 휘두르면서 왕세자 자신의 이제 개혁과 집권에 반대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모조리 숙청하는 데 성공하게 됐고요. 네. 살만 국왕의 영향력이 이제 약화된 상태에서 무함마드 왕세자가 사실상 실권 대부분을 지은 상황에서 사우디는 여성 운전을 허용하고 또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등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8년 3월에는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적인 무슬림 순위파 정권에 맞서서 여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회 변화를 약속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빈 살만 왕세자 사실 이번 방한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 엄청난 이제 사업 계획을 갖고 방문을 했기 때문인데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이 사업부터 알아볼까요? 예, 네옴시티는 이제 2017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석유 중심의 사우디 경제를 대전환시키기 위해서 전격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인데요. 네. 네옴시티는 이제 그린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로봇이 물류하고 보안, 가사노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종의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입니다. 네옴시티는 이제 사우디 북서부의 타북주 일대에 약 26,500제곱킬로미터로 조성되는데 서울시의 약 44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네옴시티는 발표 당시에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 정도로 이제 계획이 되는데 네. 네옴시티의 핵심 사업인 더라인 건설만 하더라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국내외 건설업계는 추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초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에 적어도 2~3배는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옴시티는 이 밖에도 첨단 산업 중심 도시인 옥사곤, 또 친환경 관광 도시인 트로제나는 물론이고 유전자 변형작물 경작지, 그리고 네옴베이라고 하는 항만, 또 국제공항동으로 구성되면서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네옴시티를 모두 완공한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돈 많은 왕세자의 방한. 건설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투자 사업과 연결이 돼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번 빈살만의 왕세자 방안을 환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방안에서 26개 투자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S-오일 건물 보면 빌딩 2면 가득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을 환영한다라는 현수막이 붙을 정도로 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사우디가 투자 포럼을 열었는데 26개 투자 계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MOU마다 예정된 사업비가 조 단위고 총 체결된 투자 규모가 약 40조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체결된 투자 양해각서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예, 우리 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사우디 투자부가 오늘 이제 대한상공회의에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그 양해 각서들이 다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전부 26건의 계약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민간기업하고 사우디 투자부 간에 체결이 된 거고 네. 17건은 공기업이 포함된 한국 기업하고 사우디 기관 그리고 기업 간에 체결된 것이고요.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기업인 그 S-오일하고 네.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 맺어진 겁니다. 각 협약에 예정된 사업비만 모두 조 단위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여서 모두 합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울산 2단계 석유화학 사업을 추진하는 S-오일이 국내 건설사 3곳과 체결한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은 단일 그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데요. 아랍어로 매라는 뜻을 가진 샤인 프로젝트는 70억 달러를 들여서 울산에 스팀 크래커 시설 등을 구축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왕세자의 방안에 맞춰서 투자를 공식화했고요. 네.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들이 이제 사우디 정부 기업과 잇따라서 이제 계약과 MOU를 맺었는데요. 한국전력 등을 비롯한 여러 개 회사들은 사우디 국부 펀드인 PIF하고 예정 사업비가 약 8조 5천억에 달하는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지금 이제 체결된 오늘 그 이 양해각서 그리고 이제 투자 관련 이제 협약들을 보면 뭐 그 수십 조는 충분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듣고 있는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몇 조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또 요즘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대내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경제 침체에 지금 그 이미 진입했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대규모 투자는 우리 경제에 이제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양국 협력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이제 1970년대 건설업 주도로 일으킨 중동 특수에 필적하는 대규모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특히 우리의 기술력하고 사우디의 자본력이 이제 시너지를 낼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데도 일종의 이제 그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늘 그 환영사를 통해서 양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그간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하면서 이번 투자 포럼이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전방위로 확대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산업부도 이제 이번 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조선과 자동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팜,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방위 경제 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 재산이 2,800조. 자, 빈살만 그 왕세자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초대형 스마트 도시 사업이죠.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 내용, 또 원자력 발전, 방위 산업 등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두고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기자단의 취재 없이 대통령실 전속 촬영으로만 진행이 됐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에 대해서 한 사우디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격의 없이 얘기하는 형식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후에 오찬도 함께 가졌는데 오찬으로는 할랄 문화를 감안을 해서 한식 위주의 음식이 제공이 됐고 네. 또 술을 금지하는 사우디의 문화를 고려해 노알콜 오미자 칵테일 그리고 제주 감귤 찹즙 주스 등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들도 공개가 됐는데 네. 이번 회담과 오찬 이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단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만남 어떤 의미를 가질지 뉴스인 해주시고요. 장소적인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인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우선 장소는 그 한남동 공간을 마련한 뒤에 처음으로 만난 외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와의 오늘 회동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가 석유 중심의 어떤 산업을 재편하겠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도 지금 천명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의 그 원전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든지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사우디에 이 수출하는데 상당히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네. 뭐 아직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지 이런 결과는 아직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빈살만 왕세자와의 이 회동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네옴시티 개발 그리고 원전과 방산 분야의 이 협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빈살만 왕세자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끝났고 빈살만 왕세자는 롯데호텔 숙소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4시경부터 기업 총수들이 롯데호텔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룹 총수들도 정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아니 뭐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네옴시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이 한국 기업들의 이제 참여 방안 이것이 아마 가장 그 주요 테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는 뭐 지금 오늘 들어오는 화면들을 보니까 이재용 뭐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다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그리고 이재현 CJ 회장 등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5천억 달러 규모의 그 사우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사업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각 그 기업체에서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타진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오늘 이 회동에서 가장 큰 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전망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우디는 이제 그 술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차담회를 겸하는 이제 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 재벌 총수들과 어떤 그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수전과 별개로 사우디 산업단지에 참여하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대감도 크다고 하는데요. 네. 사우디 측의 직접적인 자금 투자를 통해서 사우디 현재 이제 한국 기술을 이제 접목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인데요. 사우디는 이제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그 사우디 산업단지 내 사우디와 한국 산업단지를 따로 만들기로 했어요. 크게 정보통신하고 신재생에너지, 일반 제조업, 의료 및 제약 4구역으로 나눠서 한국 참여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도 약 한 10조 원 정도가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늘
여러 가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이제 곧 빈살만이 한국을 떠날 텐데요. 그 전에 좀 많은 투자 계획 같은 게 세워졌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인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 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 전 부총장도 총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노웅래 의원 측에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총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혐의점 뉴스인 해주세요. 예, 노웅래 의원은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이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노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수수, 알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25일쯤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아내 조모 씨를 통해서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박 씨는 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은 이제 박 씨에게 총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바가 있죠. 이 박 씨의 아내 조 씨는 박 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노 의원은 그해 3월 14일쯤에도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용인스타트 물류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 이런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같은 해 7월 2일에는 의원회관에서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 부지를 빌려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청탁과 함께 또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그 같은 해 11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서 지방국세청장의 보직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또 12월 11일에는 역시 호텔에서 한국 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그 노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고 매번 아내 조 씨를 통해서 이제 전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조 씨하고 노 의원은 과거 봉사단체에서 만나서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노웅래 의원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을 청탁받고 뭘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결백을 증명하는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 기획 공작 수사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검찰이 결국 자신에 대한 수사의 깔끝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그 비리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한 수사가 지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뭐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이라든지 월성원전 가동 중단 지시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지금 물밑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노 의원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겠죠. 네. 이 어쨌든 그 노 의원이 뭐 전부 다 짜맞추기 수사다. 뭐 그 윤석열 한동훈 검찰도 업자를 내세운 정치보복 수사라는 광란의 칼춤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지금까지 이 비리 혐의를 받던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시시비비는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신은 결백하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미 뭐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검찰의 수사입니다. 검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